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앞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울 지역 청약 경쟁률은 몇십 대 1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장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세울 때인데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죠. 출발해보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계 유반장 유지성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죠.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 질문거리 한가득 모아 오셨나요? 부동산 시황부터 지금 또 소개되는 정보에 대한 궁금증까지 모두 다 환영합니다. 02077-6357번으로 연락 남겨주시고요.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도 도와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시장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또 내년 시장도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시장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년 시장을 분야별로 좀 콕콕콕콕 좀 찍어서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2019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이제 다 되었는데요. 지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이상 내년에도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고 조정 정도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박스권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년에 또 엄청나게 폭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니 전문가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도 헷갈리기도 하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엇갈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변인이다, 변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 변수들대로 예상했던 변수들대로 시장이 계속 따라가 주느냐 아니면 예상했던 변수와 좀 더 또 다른 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결국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시장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내년 시장 전망하면서 가장 우리가 또 먼저 봐야 될 게 당연히 서울 쪽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 당연히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죠.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일반 아파트 시장도 좀 어떻게 또 움직일지 좀 반응을 할 것 같고요. 또 수도권 쪽도 마찬가지겠죠. 서울 재건축이나 일반 아파트 또 보고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선제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방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울 쪽의 재건축 아파트 내년에도 우리가 꼼꼼히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보자면 자, 내년에 서울 아파트 조정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세 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내년에 대폭락을 하겠다. 이런 좀 걱정은 조금 과잉 염려가 아닌가. 그래서 조정은 있겠지만 대폭락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올해 2018년하고 이제 작년 2017년 자, 2해 동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그냥 금액대로 얘기한다면 아무리 못 올라도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올랐죠. 또 많이 오른 데들은 거의 7억에서 10억 가까이 2년 동안 오른 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이었던 올해든 이렇게 매수를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한 3억에서 5억, 뭐 많게는 한 7억에서 10억까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손절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억에 샀는데 지금 15억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차피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니까 이것이 15억 정도에서 한 13억까지 떨어지더라도 내가 굳이나 이것을 던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2억 정도는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매까지 가기까지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약 한 10%에서 30% 이만큼 올랐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뭐 2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 구간들에 대한 쿠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아주 정말 대폭락장이 오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뭐 재건축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거의 뭐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뭐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집들이기 때문에 뭐 전세가 뭐 한 3억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뭐 매도인들이 투매까지 나가기까지는 사실상 많은 어떤 그 쿠션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그런 강남 4구의 아파트들이 약 한 2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뭐 이제 12월 3일 날이었죠. 지금 뭐 반포 지금 1단지 같은 경우하고 신반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반포 1단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2천 가구죠. 신반포 같은 경우만 해도 약 한 3천 가구. 지금 여기만 5천 가구거든요. 뭐 잠실 쪽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지금 뭐 반포 지금 뭐 1단지나 아니면 신반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 하반기 뭐 빠르다면 뭐 상반기 거의 끝쯤 가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한꺼번에 약 한 5천 세대 자 그러니까 약 2만 세대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2년 3년 안에 움직이는 데다가 이것들이 또 움직이고 나면 당연히 그렇죠. 신규 분양시장이 또 열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주 수요에다가 신규 분양에 대한 것에다가 자 이렇게 시기별로 보통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고 나면 또 많이 오르거든요. 또 실제 착공을 하면 또 오르거든요. 또 완공을 하면 오르고 또 분양을 하면 오르고 어쨌든 간에 시기별로 계속 반등에 대한 모멘텀, 반등 기회를 끊임없이 노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반등 모멘텀의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 쪽에 강남 쪽에 뭐 특히나 재건축 쪽에 뭐 폭락장이 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나서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지금 그 9.13 대책들이 아직까지 좀 그 여운이 좀 남아 있죠. 또 내년 지금 넘어가면 이제 종부세 문제라는 또 이제 또 문제들이 또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년 3월까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더더구나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1월 표준지 공시지가들이 나오면 대충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것들을 점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멀리 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개별 공시가격이 다 나오는 것들이 한 4월 한 중순 말쯤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개별 공시가격들까지 다 나오려고 하면 4월 말 그러면 5월 6월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우리가 좀 추세를 지켜보고 그 조정 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 쪽에 일반 아파트 쪽에 이제 또 전망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개포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포지구라고 봐야 되겠죠. 일원동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뭐 그 가장 큰 게 레미안 이제 루차나임이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입주 시장 열렸죠. 또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 레미안 이제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또 입주가 되죠. 자, 이렇게 지금 뭐 고덕 쪽도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러다 보면 신축들이 지금까지 강남 쪽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대규모로 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 이 순차적 입주, 예전에는 입주 시장이 열리면 오히려 약세를 갔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장이 열리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자, 결국 이것이 반등 트리거, 반등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또 내년 우리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또 이런 것 때문에 상승 쪽에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자, 그렇다면 강북 쪽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강북 쪽보다는 좀 강남 쪽에 좀 무게감을 제가 좀 두고 싶은 게요. 자, 강북은 올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 많이 올라가면서 강남 쪽에 키 맞추기를 하면서 지금 강남 쪽하고 큰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강남 쪽에서 대부분 지금 반등 트리거들이 터지고 있고, 자, 이러면 당연히 강남 쪽은 강북하고 좀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강남 쪽이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자,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70% 이상, 뭐 재건축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그래도 전세가율 한 70% 이상 유지하는 이런 단지들을 좀 골라서 좀 투자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서울 쪽에 지금 똘똘한 한 채들, 이거는 내년에도 좀 유효한 전략이겠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여전히 양도세 중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약간 주택 숫자를 줄여서, 그렇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하는, 이건 유효한 전략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수도권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알파돔 시티 같은 경우에 3만 명, 와,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그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그랬죠. 자, 위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위례 쪽에 어마어마한 또 분양 시장이 또 열립니다. 자, 과천 같은 경우에 재건축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이런 것들 있죠. 미사 쪽 지금 내년 6월에 지금 5단 지금 5호선 지금 연장 지금까지 있거든요. 자, 결국은 서울에 가까운 20km 이내에 있는 준강남권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상승 또는 아무리 못해도 강보합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동탄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일산, 결국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 3기 신도시가 결국 더 서울 가까이 오면서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이렇다면 개별 입지별로 봐서 이 3기 신도시의 파괴력을 견딜 수 있는 이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내년에도 좀 잘 견디겠지만 아닌 데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 뭐 실거주 목적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쪽에 아무래도 좀 분양가가 낮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내가 그냥 단순하게 투자 목적이다, 이렇다면 좀 추격 매수하는 것들은 내년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방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지방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뭐 경남 뭐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가 그렇죠. 결국은 지역의 어떤 그 경제적 펀더멘탈, 기초 체력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득, 결국 일자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도 같이 좀 움직일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방 쪽의 부동산 시장의 그 어떤 그 진폭, 지금 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 장기화된다든지 하면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을 또 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지방 부동산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양책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반등 모멘텀에 한번 가능성들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아무리 광역시급이라고 하더라도 뭐 신규 분양이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가 입주 물량을, 지금 여기는 입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까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수익형 부동산도 우리가 좀 마지막에 체크를 좀 한번 해보면은요. 자, 일단 뭐 경기 침체, 지금 내수 경기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상가 쪽에 뭐 깡통 권리금, 그렇죠,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못 받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뭐 공실률 증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위험 시그널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재개발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더더구나 먼 세권, 그렇죠, 지하철역에서도 굉장히 먼데 좀 노후되어 있는
중대형 빌라 쪽에 투자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공실 위험들 때문에 제가 좀 뭐 이렇게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상가 쪽 같은 경우에는 통상권, 그러니까 그 상권의 전체 상권을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개별 상권 쪽에서 보시면, 자, 상권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쪽 여기에서 하나가 이렇게 단절이 될 수 있으면 상권 자체가, 자, 그렇다면 단절된 중에서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실 걱정이 없는 아무래도 무공실 쪽의 상가 투자가 좀 아무래도 유망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늘 말씀드리는 서울 쪽 대도심 쪽에, 그렇죠, 3대도심 7대광 이런 쪽에 초역세권 쪽에 1, 2인 가구들이 계속 선호할 수 있는, 뭐 내년에도 계속 이것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초역세권 쪽에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 유망 투자 상품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내용에서 서울 아파트 조정될 수 있다, 내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미리 대응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세미나에서 도와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진짜 내년 부동산 전망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정말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세미나 오시면은요, 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또 얘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목은 돈 되는 이제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하고 있습니다. 뭐 오시면 제가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그렇죠, 지금 뭐 올 한 해 우리가 정리도 하고 지금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서도 어떤 우리가 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내년에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늘 말씀드리는, 늘 우리가 뭐 불변한 거 이거죠. 서울 중심권, 그렇죠, 3대도심, 7대 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서울 중심권, 한강 가까운 쪽으로 제가 투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서울 중심권 쪽에서도 소액 투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말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정말 5천만 원, 1억 원 이내를 가지고도 내가 건물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 방출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 중심권 쪽 부동산에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말 세미나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 그 토요일 날 이제 오후 1시 하고 있는데, 뭐 정말 또 많이 들어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든든하게 이슈도 짚어봤고요. 뭐니 해도 돈 되는 현장 정보 정말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정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1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동묘 압력에서 도보로 약 20초, 202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17층 건물 내 13층, 방 1개,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4,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3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3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서울 중심권에 있는 핵심 정보가 등장을 했는데요. 대표님, 뭐니 해도 또 지역 설명 제일 중요하겠죠?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또 부동산이라는 건 늘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장을 우리가 꼼꼼하게 이제 분석하는 이런 습관들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뭐 그 서울시가 지금, 그렇죠, 종로, 광화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지금 세 곳을 3대도심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지정을 해놓고 계속 어떤 그 여기에 대한 발전 계획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도심의 그 사이즈, 도심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따라서 그쪽의 어떤 부동산 가격들이 또 결정된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이 종로 쪽인데요. 자, 도심권 같으면, 자, 종로 쪽하고 지금 중구 쪽, 그다음에 용산구, 이렇게 3개 우리가 그 자치구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도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금 올 3월 달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 2030 서울시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뭐 자세하게 이제 나왔던 그런 계획들이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자, 이 도심권 안에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무려 51%가 넘어간다라는 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10년 이내, 도심권 안에서 10년 이내에 지어진 신축, 좀 새 건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겨우 7%밖에 되지 않더라. 결국 도심권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종로 쪽에 이제 경희궁 자이가 이제 분양을 할 때도 야, 이건 뭐 그 좀 종로 쪽에 그 신규 아파트 분양이라는 게 뭐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3년 전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한 2015년 한 이맘때 아까 12월 정도 됐겠죠. 이때 경희궁 자이가 이제 분양이 되고 나서 그때 분양권 이제 전매가 될 때였으니까요. 그때 약 한 그 거래가 됐던 것들이 20평대가 약 한 6억 1천, 뭐 한 6억 2천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입주하고 나서 거의 가격대가 한 13억에서 14억, 지금 20평대가 그렇거든요. 거의 뭐 강남권 지금 잠실 쪽에 엘스라는 잠실 쪽에서 아주 유명한 또 아파트죠. 그 엘스 같은 경우 23평대가 그렇죠. 한 13억, 뭐 14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지금 종로하고 지금 잠실 쪽하고 지금 거의 강남권하고 이게 똑같은 이유가 지금 이쪽은 새 아파트에 대한 그 뭐 어떤 기대감 아니면 뭐 신축에 대한 어떤 이런 갈망들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관심 있는 것들이 당연히 도시 재생 쪽이 되겠죠. 자,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50조를 투자해서 도시 재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뉴타운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자, 그러면 도시 재생 1호가 어디냐? 바로 종로에 있는 창신 숭인 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1호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잘 돼야 앞으로 5년간 50조를 투자하는데 아무래도 좋은 어떤 역할들이 있겠죠. 결국 정부라든지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부담을 갖고 잘 해보고 싶은 곳이 바로 창신 숭인 선도지구가 되겠는데 본 매물이 바로 이 숭인 선도지구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3대도심 종로에 메가 상업지역, 진짜 거대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신축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좀 지도를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본 매물이 이 동묘 압력이라는 곳에 지금 여기에서 1호선 6호선이죠. 여기서 도보 20초 거리니까 와, 정말 뭐 제가 늘 뭐 역세권 하지만 이런 도보 20초 거리면 정말 초초 역세권이다. 그냥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내 집이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같은 경우에 뭐 지금 2호선도 있죠. 또 4호선도 있죠. 5호선도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으면 뭐 1호선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종강역, 서울시청, 뭐 명동까지 포함을 하겠죠. 실질적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지역, 여기를 보고 우리가 메가 상업지역이라고 하는데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가 상업지역이니까. 앞으로 이런 대도심, 정말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업지역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심 쪽의 상업지역, 지금 이쪽 뭐 종로나 이쪽만 하더라도 지금 업무단지만 해도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있을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동대문 쪽에도 지금 의류 쪽에 지금 의류 패션에 정말 그 실리콘밸리라고 할 정도로 좀 엄청 뭐 그 DDP까지 있는 바로 그 지역이니까요. 자, 이렇게 산업으로도 잘 갖춰져 있고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대, 카톨릭대, 뭐 한성대, 고대,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이쪽으로 가면 또 경희대, 외대, 뭐 한양대, 동국대, 숙명여대대. 정말 엄청난 또 학교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수요, 뭐 교직원 수요 이런 것까지 하면 이쪽에 도심 속에 있는 업무 수요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수요를 안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의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초면 계단 나오자마자 바로 정도 자리하고 있는 오피스텔 아닐까 싶은데요. 신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리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라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자, 요게 지금 조감도대 너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청계천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뭐 청계천이 지금 보일 정도로 청계천도 뭐 한 2, 3분 거리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2021년 1월 준공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약금만 내놓고 또 2, 3년 정도의 또 그 시세 차익을 또 그대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2021년에 가서 종로에 가서 이런 매물을 찾으면 그때는 또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128세대 17층. 뭐 정말 이쪽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아주 대단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방 한 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원룸 구조인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붙박이장까지 있는 아주 풀옵션 구조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게 그
건물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자, 굉장히 뭐 이쪽 분들도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공급이 없어서 못 들어갔죠. 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쪽에 침실 쪽, 그다음에 또 거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고 뭐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돼 있습니다. 자, 욕실까지 굉장히 깨끗한 이런 신축 원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변도 깨끗해지는 신축 오피스텔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가격 궁금해져요. 자, 종로 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업적이다 보니까 이제 뭐 땅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아주 뭐 지금 뭐 1억 8천, 1억 9천, 2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본 매물은 가격 경쟁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1억 4,300만 원인데 지금 뭐 전세를 지금 예측을 하더라도 한 1억 3천까지 예측이 되다 보니까 1,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정말 종로 한복판에 내가 그것도 20조 초역세권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굉장히 높아서 정말 가격 대비 월세가 높은 가월비 높은 그런 종로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점검은 물론 직접 답도 들어볼 수 있는 현장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대회 듣기 원하시는 분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빌딩으로 가시고요. 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세미나 참여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빌딩에서 진행되고요. 02077-6357번으로 예약 받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솔루션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부동산 직문직답으로 돌아옵니다.